그래 찍은 거야? 아니, 도적. 많은 기대를 모았던 넷플릭스 오리지널 액션 활극 드라마 도적 칼의 소리의 공개일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9월 22일 공개되는 도적 칼의 소리는 김남길이 도적단 두목 이윤으로, 서현이 조선총독부 철도국 과장이자 위장한 독립운동가 남이신으로 출연하고, 유재명이 간도의 조선인마을 지주 최충수, 이현욱이 친일파 일본군 간부 이광일, 이호정이 이윤을 노리는 총잡이 언년이로 등장하는데요. 드라마는 일제강점기였던 1920년 중국의 간도를 중심으로 중국의 땅, 일본의 돈, 조선의 사람, 이 중에 어떤 게 여길 먹을 것 같냐 네 생각에? 중국의 땅, 일본의 돈, 조선의 사람이 무법지대인 간도에 모여 벌어지는 이야기를 다룰 것이라 합니다. 오늘은 공개된 공식 예고편과 티저를 바탕으로 드라마를 보기 전 알면 좋을 역사적 사실과 그 외의 기대 포인트까지 모두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공식 예고편의 첫 장면, 정체를 알 수 없는 마적들의 모습이 보이는데요. 주인공 이윤이 이끄는 도적일 수도 있겠지만 1920년대 간도라는 드라마 배경을 생각해볼 때 이들의 정체를 일본군이 사주한 중국 마적으로 생각해볼 수도 있습니다. 갑자기 중국 마적? 이런 추측을 이해하기 위해선 역사 이야기가 필요한데요. 우리가 간도로 지칭하는 지역은 정확히는 북간도로 1909년 간도 협약 이전에는 한국과 중국의 분쟁 지역이었던 땅입니다. 백두산 정기예비에 적힌 서위암록 동의토문을 두고 여기 적힌 토문이 토문강이냐 두만강이냐 조선과 청의 갑론을박이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때는 1909년 철도부설권을 원했던 일본은 을사늑약으로 빼앗아간 외교권을 행사해 간도를 중국에 넘기고 철도부설권을 얻는 간도협약을 체결해버렸고, 그렇게 간도는 중국에게 귀속되어 버립니다. 하지만 협약과는 별개로 여전히 간도에는 많은 한국인들이 살고 있었고, 이를 기반으로 독립운동의 근거지가 되기도 했습니다. 드라마의 배경이 되는 1920년으로 돌아와서 일본은 봉오동 전투에서 독립군에게 대패하고 간도에 독립군 근거지를 소탕할 계획을 꾸미는데요. 남의 땅에 군대를 출병시키려면 마땅한 명분이 필요하죠. 일본은 중국 마적을 사주해 중국 내 일본 영사관을 습격하게 하고, 이를 빌미로 간도에 독립군 섬멸작전을 펼쳤습니다. 하지만 이미 대피해버린 독립군, 이후 벌어진 청산리 전투의 패배에 격분하고 보복으로 간도의 한국인 마을을 초토화시키는 만행을 저지릅니다. 허구한 날 뺏기고 허구한 날 도망다니고 수많은 동포들이 죽어갔습니다. 따라서 예고편에 등장하는 방화와 학살을 당하는 마을은 실제 있었던 간도 참변의 역사를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공식 예고편에선 등장인물들이 모이게 된 사건이 소개되는데요. 조선의 운명 끝났습니다. 조선의 운명은 끝났다는 그 친일파 이광일의 확언과는 다르게 수수한 모습으로 거울을 바라보고 있던 남이신이 화려한 복장으로 일본군 옆에 서 있는 모습, 거울이 보통 인물의 본질을 보여주는 장치인 걸 생각하면 이 두 장면은 독립운동가이지만 조선총독부 철도국 과장으로 위장한 남이신의 캐릭터를 보여주고, 조선의 운명은 끝났다는 이광일의 단언과 다르게 독립군에게 뭔가의 계획이 있다는 걸 암시하죠. 신원불상의 인물이 간도선 철도 부설 자금을 턴다. 정보가 센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어지는 이광일의 고문 장면, 독립운동가로 유추되는 인물이 정보를 누설한 듯하고 결국 독립군의 자금 탈취 계획이 밝혀지고 말죠. 우리가 그 돈 다 먹자. 그리고 등장하는 제3세력. 우리도 한 번쯤은 사람답게 살아봐야지. 나도 모르게 내가 애국을 하고 참. 생존을 위해 도적질을 하는 이윤의 도적단이죠. 제3세력의 존재를 모르는 일본군은 도적일당을 독립군으로 오해하는 듯한데요. 살기 위해 철도부설 자금을 훔치려는 도적일당, 나라를 지키기 위해 돈을 빼돌리려는 독립군 진영, 도적일당을 독립군으로 오해해 쫓는 일본군. 각자의 목적을 가진 이들은 목적을 이루기 위해 과연 어떤 사투를 보여줄까요? 그리고 이 돈의 행방은 어떻게 될까요? 예고편을 보며 가장 궁금한 건 얼마나 까리한 액션을 보여줄까 하는 점인데요. 도적 칼의 소리의 황준영 연출과 한정훈 작가는 드라마 384기 동대와 나쁜 녀석들 악의 도시에서 이미 2번이나 합을 맞춘 경험이 있어 좋은 호흡이 예상되고, 공동 연출인 박현석 PD도 비밀의 숲 시즌2를 연출했던 만큼 액션, 느와르, 스릴러의 장르적 재미는 어느 정도 보장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도적 칼의 소리의 예고편에서는 절대 예외는 없어. 자비도 없고.
말 타고 황무지를 가로질러 열차를 쫓는, 그리고 시원하게 총도 갈기는 서부극의 요소를 보여주는데요. 스파게티 웨스턴 장르를 차용한 만큼 정통 서부극과 다르게 정의가 아닌 욕망에 따라 움직이는 인물들, 그리고 이에 따른 더욱 과감한 액션, 특히 청불 등급인 만큼 당시 시대상과 일어나는 사건들을 필터 없이 그대로 드러내는 액션씬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되고요. 넷플릭스의 홍보 문구였던 장총, 권총, 칼, 도끼 또는 맨몸, 각자의 무기로 라는 말처럼 총뿐만 아니라 각자 인물의 상황과 성향에 따라 다양한 무기를 활용한 액션을 보여주며 눈이 즐거운 드라마가 될 것이라고 기대해봅니다. 이에 더해 넓은 황무지를 찾기 힘든 지형적인 한계 탓에 서부극이 제작되기 힘든 한국의 환경 속에서 어떻게 1920년 당시의 시대와 만주라는 배경을 표현해냈을지도 하나의 시청 포인트가 될 것 같죠. 그리고 나쁜 놈이 나쁜 놈을 잡는 나쁜 녀석들이나 사기꾼을 이용해 탈세범을 잡는 38사기동대 같은 작품을 써낸 한정훈 작가이니만큼 도적 칼의 소리 속 인물들이 어떤 특색을 보여줄지 기대가 되는데요. 네가 살면서 매력 없이 겪었던 모든 일들은 네 잘못이 아니다. 그중 도적단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해보자면 모두들 알다시피 코믹과 스릴러를 넘나들며 다양하면서 개성있는 연기를 보여준 김남길 배우가 두목 이윤을 어떻게 만들어냈을지 궁금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현재 공개된 캐스팅의 절반 이상에 해당되는 도적단의 인물들과 어떤 케미를 보여줄지, 각박한 시대 속에 종종 이들이 웃음 포인트를 만들어주지는 않을지 기대됨과 동시에 윤 이외에도 한정훈 작가의 손에서 만들어졌을 다양한 도적단 멤버들의 개성을 빼놓을 수 없겠죠. 여러 작품에서 존재감을 뿜어냈던 주조연들의 캐스팅이 극에 시너지 효과를 불어넣어줄 것 같아 이들 한 명 한 명의 서사와 캐릭터를 보는 재미도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더 나아가 예고편과 미리 공개된 정보로 보았을 때 드라마 내에서 인물들은 크게 3가지 세력으로 나누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끔씩 이렇게 보고 있으면 형, 일본 애들보다 우리 애들이 더 무서워. 윤이 이끄는 도적단 세력과 빼앗긴 나라를 되찾을 수 있습니다. 이 돈만은 꼭 지켜야 돼요. 희신이 속한 독립운동가 세력, 그 반란군 들 전부 섬멸한다. 그리고 이들이 대항하는 일본군, 더 넓게는 일본 세력 전체의 구도로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리고 예고편에 나오는 장면처럼 그 속에서 이제 들려줄 때도 됐지 않습니까? 도적단 두목인 윤과 독립운동가 희신이 어떻게 엮이게 될지에 대한 것이 드라마의 초반에서 풀어내는 주요한 전개가 될 것 같습니다. 이 두 사람이 결국 일본이라는 공통된 적을 가지고 있는 만큼 후에 완전히 다른 특색과 성격을 가진 이들이 공주하게 될 모습 또한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죠. 그리고 그러한 구도 사이에서 일 부탁하신 분이죠? 그 돈을 나한테 가져와요. 내가 하는 일이 그거예요. 돈 받고 그런 사람 죽이는 일. 서로 잘하는 거 하자. 이들 중 어디에도 속하지 않은 청부업자 원년이가 어떤 변수를 가지고 올지도 주목해 볼 수 있을 듯합니다. 허구한 날 뺏기고 허구한 날 도망다니고 수많은 동포들이 죽어갔습니다. 사람을 모아야죠. 가진 게 그것뿐이니까. 이제 들려줄 때도 됐지 않습니까? 도적 칼의 소리를. 예고편에서는 윤이 어떠한 이유로 도적단을 만들었는지 알 수 있는 대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대사를 드라마의 제목과 연관지어 생각해보고자 하는데요. 도적이라는 단어는 무언가를 훔치고 빼앗는 사람들을 일컫고 있습니다. 그 의미만 생각해보았을 때는 흔히 말하는 악당이죠. 하지만 일본으로부터 쫓기고 빼앗기기만 하던 윤이 자신이 지금 한 발짝 나아갈 수 있는 일, 사람을 모으는 것으로 시작해 빼앗기던 상대의 것을 빼앗기로 결심하는 대사는 우리에게 다르게 다가올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에 이러한 인물들에게 더욱 설득력이 생기고 우리의 조상이 실제로 겪은 당시의 시대의 상황과 엮여 극에 빠져들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드라마에서 말하고자 하는 주제로 이어지게 될 것임을 생각해보며 감상하신다면 제목이 우리에게 더욱 큰 의미로 남게 될 것 같습니다. 놈놈놈 이후 15년 만에 한국에 등장한 만주 웨스턴 작품 도적 칼의 소리, 총 제작비 약 300억과 거의 1년의 촬영 기간을 가진 만큼 놈놈놈의 뒤를 잇는 명작 김치 웨스턴 작품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며 도적 칼의 소리 예고편 리뷰를 마치겠습니다.